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하는 여정은 밤새도록 생각하고 준비해온 일이었다. 강대현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섰다. 그는 전직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제대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서울에 있는 딸의 대학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불필요한 간섭을 싫어했고 무엇보다 딸의 삶을 딸의 몫으로 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의 딸, 강지은이 졸업하는 날이었다. 졸업식은 서울 남부에 이름 있는 사립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초청 인원은 제한되어 있었고 좌석 배치는 사전에 등록한 가족에게만 허용되었다. 원래 지은의 사촌이 오기로 했지만 갑작스런 해외 출장이 생기면서 자리가 비게 되었고 지은은 그 자리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평소 말수도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딸이 보낸 문자에는 오실 수 있으면 꼭 와주세요라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강대현은 그 한 문장을 수십 번 넘게 읽고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 중에는 아무런 음악도 틀지 않았다. 차 안에는 오로지 도로 소리와 그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도중에 들른 휴게소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원래 어떤 일이든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보다 마음이 더 중요했다. 그가 이 자리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딸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아내와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어쩌면 딸에게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감정에 대한 속죄였다. 아내는 몇 년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이 악화되기 전 그녀는 늘 지은의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다. 이 아이는 언젠가 꼭 서울로 갈 거야. 대학 졸업식 땐 당신이 가줘야 해. 그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다짐하고 있었다. 오늘은 바로 그날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미리 안내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내가 지은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지만 그에겐 그 어떤 상장이나 훈장보다도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가슴 안쪽에 넣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켰다. 행사장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현은 사전 등록된 가족석 티켓을 확인받고 지정된 자리에 착석했다. 자리는 앞쪽에서 세 번째 줄, 좌측 가장자리였다. 무대와는 가까운 거리였고 한눈에 졸업생들을 볼 수 있는 위치였다. 주변에는 정장을 입은 부모들, 꽃다발을 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연로한 조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은 서로 사진을 찍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어색함은 없었지만 익숙함도 없었다. 자신은 늘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처럼 살아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은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둘 사이엔 말없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지은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지은은 항상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큰 소리 없이 자신의 성취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런 딸을 생각하면 뿌듯함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도 뒤따랐다. 그는 딸이 성장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군복무나 파병지에서 보냈다. 지은이 첫 자전거를 배운 날, 학예회에서 연주를 했던 날, 모두 영상으로만 봤다.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은 그 모든 부재를 조금이나마 메우는 날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단상 위에는 교수진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올라왔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대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다. 그는 다른 졸업생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지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지나왔는지, 어떤 책임감을 지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알기에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절대 빠지면 안 돼. 이 아이는 당신이 직접 봐야 해. 대현은 그 말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숙이 새겼다. 그 말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졸업식은 계속되었고 사회자의 음성이 점점 무대 앞으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강대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벗겨내고 단 하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딸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그리고 딸의 눈이 아버지를 찾는 그 짧은 교차의 시간. 그 순간을 위해 그는 운전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가슴속에 무게를 안고 여기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행사는 예정 시간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다. 졸업생들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고 교수진의 소개와 교장 축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강대현은 조용히 앞을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마음은 딸에게 가 있었고 다른 모든 말들은 배경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행사 시작 후 약 30분쯤 지나 두 명의 남자가 행사장 좌측 통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셔츠에 무전기를 찬 이들은 학교 보안 담당 직원처럼 보였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고 한 명은 짧은 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말없이 껌을 씹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줄로 향했다. 이내 그들의 시선이 강대현에게 고정되었다. 별다른 안내 없이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여기 자리는 사전 등록된 가족 전용 구역입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반응했다. 이미 입장 시 확인받은 티켓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티켓에는 가족석 3열 좌측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직원은 티켓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방금 확인됐는데 이 구역은 이미 만석입니다.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가 처음 입장했을 때 이미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행사 진행 요원도 아무 문제 없이 안내해 주었다. 지금 이 말은 논리나 절차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른 직원이 말을 보탰다. 뒤쪽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익숙한 방식의 회피였다. 강대현은 다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고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들렸다. 몇몇 관객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기 시작했다. 옆줄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상황을 지켜보다 고개를 저었다. 보안 직원 중 짧은 머리를 한쪽이 다시 무전기에 손을 댔다. 누군가에게 짧게 무엇인가를 말했지만 여전히 눈은 대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전달받았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왜 그 대상이 강대현이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조용한 긴장이 감돌았다. 대현은 말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자리 문제 그 이상으로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휴대폰을 들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고 누군가는 가볍게 눈을 찡그렸다. 모두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직원 중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말로 좋게 말씀드릴 때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대현은 그 말조차 흘려보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도 그 정당함이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짧은 머리를 한 직원이 다시 말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계속 이러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안의 몇몇 시선이 더 뚜렷하게 그들에게 향했다. 좌측 뒤편에서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그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조용히 응시했다. 이내 행사장 반대편에서도 또 다른 인물이 일어섰다. 이어서 세 번째 인물, 네 번째 인물까지 차례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단지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강대현의 동료였다. 예전 파병지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이들. 그날의 빚을 말없이 갚기 위해 어떤 부탁도 없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보안 직원들은 당황한 듯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무전기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붙었고 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누군가를 향한 부당한 처사에 대한 침묵의 저항이었고 누군가는 그 침묵을 깨야 했다. 하지만 강대현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시선도 피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대답이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말과 행동, 그 의심과 회피는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다. 그는 단지 딸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이유 하나로 충분했다. 직원들의 태도는 점점 뻣뻣해졌고 대연이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들은 더욱 초조해졌다. 둘 중 한 명은 다리를 바꾸어 서며 작은 한숨을 쉬었고 다른 하나는 무전기를 움켜쥔 채 상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지만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다. 대연은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그의 침묵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단지 자리를 둘러싼 해프닝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묵묵히 밀어붙이려 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은 그에게 익숙한 방식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그런 시선을 수도 없이 봐왔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리고 심지어 제복을 벗고 난 뒤에도 때로는 말투 하나, 눈빛 하나로 누군가는 그의 존재를 판단했고 또 누군가는 단지 피했다. 오늘도 그 연장의 한 장면 같았다. 단지 장소가 다르고 옷차림이 다르며 대상을 향한 방식이 조금 더 정중해졌을 뿐 그는 그 어떤 과장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말없이 버티는 것, 묵묵히 지켜보는 것,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으며 배워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오른편 두 줄 뒤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짧은 한마디를 전했고 대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점차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눈길만 보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개입하지 않았다. 보안 직원 중 한 명이 다시 말을 꺼냈다. 문제가 계속된다면 퇴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듯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대현은 눈을 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행사장 반대편 출입문이 열렸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기척으로. 다섯 번째 인물이 등장했다. 그 역시 검은 옷차림, 단정한 머리, 말없는 발걸음으로 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앞을 향해 걸어가다 중간 통로에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그저 정면만을 응시했다. 행사장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시선을 돌렸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이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모았다. 그 사람은 이진우였다. 강대현이 13년 전 서해 작전 중 화재로 침몰한 해상 초계정에서 구출한 생존자 중 한 명. 당시 대현은 불길 속에서 부상당한 이진우를 업고 구조 지점까지 400m를 걸었고 무전도, 응급도구도 없이 그를 살려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둘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이진우는 지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말보다 확실했고 어떤 변명보다 더 강력했다. 보안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분명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계획된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는 듯 반응했고 무전기를 다시 조작했지만 여전히 지시는 오지 않았다. 상부에서도 이 사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곧이어 또 다른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사장 좌측 끝자락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몸을 돌리지도 않았고 손짓도 없었다. 그저 일어서서 앞을 바라봤다. 몇 초 뒤 반대편 벽 쪽에서도 또 다른 인물이 일어섰다. 3명, 4명, 5명 모두가 동시에 움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앞서지 않았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중심이 어디이며 어떤 선택이 정당한지를. 강대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 사람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을 부른 적은 없었다. 누구에게도 오라고 한 적이 없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와 있었다. 말 없이, 이유 없이, 설명 없이 단지 필요한 순간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과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가 공간을 감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대현이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의지였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자리였다. 그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거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딸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었다. 강대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하나둘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는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특별히 연락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언제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군대 시절 그는 사람을 숫자로 세지 않았다. 작전 하나, 전투 하나를 치를 때마다 생명보다 무거운 것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먼저 배웠다. 그런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2009년 백령도 인근 해상. 그날도 평범한 순찰이었다. 상부에서는 단순한 정기 작전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도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예정된 항로에서 불과 2km를 벗어났을 때 갑작스러운 충격음과 함께 한미가 날아갔다. 대연이 탑승한 초계정은 반파되었고 주변 해역은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다. 물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폭발로 인한 열기는 숨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당시 해상구조팀의 중위였다. 구조 지점까지는 수영으로 약 500m. 그러나 당시 승조원 중 절반 이상이 부상 상태였다. 대연은 무전이 끊긴 상황에서도 현장 판단으로 남은 인원들을 분산시키고 부상자를 업고 가장 가까운 암초 쪽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상을 입은 이는 이진우였다. 오른쪽 다리에 파편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출혈이 심했다. 체온은 빠르게 떨어졌고 이대로 두면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 이진우는 당시 배에 오른 지 3달도 안 된 신참이었다. 실무 경험도 없고 바다조차 익숙지 않았던 그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대연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를 안고 끌고 밀어가며 탈출 경로를 열었다. 폭발음이 계속되었고 잔해물이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를 향한 적이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이 그의 행동을 지탱했다. 그날 작전으로 그는 청원 포상을 받았고 언론에 간단한 인터뷰도 실렸다. 하지만 정작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진우는 이후 치료를 마치고 군을 떠났고 몇 번의 명절 인사를 제외하면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두 사람 모두에게 뿌리처럼 남아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진우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바다 위에서 서로를 지탱했던 기억이 이제는 육지에서 다시 연결된 것이다. 그것은 빚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위기의 순간, 말없이 등을 맞댈 수 있는 관계. 설명 없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뢰. 강대현은 그걸 바란 적 없지만 잊은 적도 없었다. 이진우 외에도 자리에서 일어난 이들은 그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정동윤, 홍세훈, 김민철. 각각 다른 부대에서 만났고 다른 이유로 함께 싸웠지만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정동윤은 평택에서 조선소 보안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홍세훈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지방을 오가고 있었다. 김민철은 군사고문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참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아무 말 없이 강대현의 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 직원 둘은 이미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무전기에서 날아오는 지시는 끊어졌고 행사장 관리팀도 더 이상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여유는 없었고 단지 분위기에 휩쓸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명백히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상 위의 연설을 듣지 않았다. 집중은 무대가 아니라 그 조용한 긴장감 속의 한가운데로 향해 있었다. 몇몇은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어떤 이는 숨죽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누군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지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더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강대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멀리서 일어선 인물들, 그리고 점차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말이 하나 있었다. 진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해. 그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이 그 말을 실천하고 있었다. 딸의 이름이 불릴 그 순간까지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무엇도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강지은은 무대 뒤편에 서 있었다. 졸업생들의 대기구역은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은 주곧 한 방향만 향하고 있었다. 행사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졸업생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리고 있었지만 지은의 집중은 온전히 한 사람에게 가 있었다. 무대에서 가까운 앞줄 왼쪽 끝 아버지가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텅 비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긴장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처음 보안 요원들이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걸 봤을 땐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다. 자리를 잘못 찾았거나 다른 가족의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직원들이 두 번, 세 번 말을 걸고 주변의 시선이 점점 그쪽으로 향하는 걸 보면서 지은은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오래 알고 있었다. 자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그 대신 아버지는 늘 묵묵하게 행동으로 보여줬다. 어린 시절 학교 발표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책상 위에 작은 초코 우유가 놓여 있었다. 감기 걸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날, 아무 말 없이 방안을 정리해주고 떠났던 모습도 또렷이 기억났다. 그에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무언가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정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일을 밀어낸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를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그를 치우려 했다. 그것은 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몇 년 전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던 도중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다. 당시 한 학생이 조용하고 말없는 태도만으로 무임승차자라는 오해를 받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팀에서 배제당했다. 지은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끝났다. 그날 이후 그녀는 종종 자문했다. 자신이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까? 오늘 무대 위에서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단지 지켜만 봐도 되는가? 아니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지켜봤다. 아버지는 그대로 있었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났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은은 그것을 처음 보았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살아온 시간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사진 속에서 보던 제복, 서랍 안에 고이 접어둔 훈장,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작은 메달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단지 전시용 상징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신뢰를, 누군가의 존엄을 증명하는 흔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껏 아버지를 오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인색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 실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조용히 세상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변명을 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은 손에 쥐고 있던 졸업장 수령표를 조용히 움켜쥐었다. 눈앞에서 졸업생 한 명이 무대로 향하고 있었고 이름이 불린 뒤 박수가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멀었지만 마음은 이미 앞서 있었다. 그 어떤 순간보다 무겁고 깊게 다가오는 이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같은 조의 친구였다. 지은아,
너희 아빠 맞지? 저기 앞줄에 계신 분? 지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알았고 그녀도 알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났고 모든 이들이 보고 있었다. 그날의 졸업식은 이전의 그 어떤 행사와도 달랐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진행자는 이름을 불렀지만 누구도 본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무대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조용한 존재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지 의리나 충성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무게였다. 지은은 그 무게를 오늘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이름이 불리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배웠다. 존중이란 무엇이며 침묵이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보다 크게 울릴 수 있는지를. 그건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강의에서 들은 것도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체험한 진실이었다. 졸업식은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가벼운 박수와 짧은 환호가 이어졌고 진행자는 익숙한 어조로 흐름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앞줄 왼쪽 세 번째 자리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강대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은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 온 이유, 그가 떠나지 않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딸 강지은. 보안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중심으로 어색하게 머물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더 이상 확신이 없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 그들이 강대현에게 다가왔을 때만 해도 상황은 단순했다. 좌석 문제, 절차 확인, 그리고 약간의 오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주변에 일어난 인물들, 설명 없는 침묵, 누구도 움직이지 않지만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그 정적.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를 넘어선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대 반대편에서 한 교직원이 다급한 표정으로 무대로 올라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다. 행사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몇몇 학부모는 자리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카메라 렌즈는 무대를 향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눈은 앞줄 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름이 호명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고 박수 소리는 줄어들었다. 박수를 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 묻어 있었다. 단지 행사에 몰입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깃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지은은 졸업생 대기열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쥔 수령표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옆에 서 있는 동기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어떤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받아들이고 싶은 감정이었다. 이름이 불릴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시선은 무대로 향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자리, 앞줄 세 번째. 그곳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변함없이 곧고 조용한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존재. 그 모습이 그녀에게는 어떤 연설보다 강하게 다가왔다. 강대현은 딸의 이름이 불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무대로 오르고 내려가는 걸 지켜봤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다. 무례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이 졸업식의 주인공은 그의 딸이었다. 그 어떤 명예나 훈장보다도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마침내 진행자가 멈춰섰고 다시 호명 준비를 했다. 주변이 조금 더 조용해졌고 강지은은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기 전 단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 그 어떤 음악보다 묵직한 감정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진행자의 목소리, 강지은. 순간적인 침묵이 지나간 뒤 박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박수는 이전과 달랐다. 크거나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일정하고 단단한 리듬이 느껴졌다. 흩어진 손뼉 소리가 아닌 마치 하나의 의지를 담은 행동처럼 들렸다.
앞서 일어섰던 이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명확하게. 지은은 무대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고개를 들고 앞을 향했고 무대 위에서 졸업장을 받은 뒤 관중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눈으로 아버지를 찾았다. 단 한 번, 단 한 사람만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고 손짓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지은은 알 수 있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그가 견뎌온 날들,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시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지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박수는 계속되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졸업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침묵과 그를 감싸고 선 이들의 무언의 지지가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무대 위에서는 마지막 졸업생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무대로 향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감정의 흐름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박수는 계속되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축하 이상의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그 장면을 지켜본 이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앞줄 끝, 세 번째 자리에 앉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해낸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펼쳐진 조용한 변화. 강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박수와 안내방송이 이어질 때까지 그는 한결같은 자세로 그 자리에 있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표정을 짓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마침내 딸의 이름이 불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오롯이 가슴에 담고 있는 상태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음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늦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있었다. 행사장 뒤편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졸업생들은 무대를 내려와 각자 가족과 친구들을 찾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들었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졸업식은 흩어지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시선은 앞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까부터 서 있던 인물들은 어느새 조용히 흩어져 있었고 아무 말도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지은은 졸업생 대열에서 벗어나 조용히 무대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친구의 제안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도 한 사람을 먼저 만나야 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하나였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평소라면 건넬 수 없었고 기회가 있어도 하지 못했을 그 말. 그녀는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인파 사이에서 아버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무대가 아닌, 관중석이 아닌, 사람들 틈도 아닌 바로 그 자리.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와 처음 눈을 마주쳤던 그 자리. 강대현은 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였다. 말없이 마주하는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은은 그 앞에 섰고 둘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스쳐 지나쳤고 누군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고 강대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짧았고 대답은 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과 믿음, 그리고 상처마저 녹아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남성이 다가왔다. 이진우였다. 그는 행사장 끝쪽에서 대현과 지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이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정동윤, 홍세훈, 김민철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다가오는 걸음 속에 감정이 묻어 있었다. 복잡하지 않은 진심, 형식 없는 존중, 그리고 조용한 연대감. 지은은 그들을 바라봤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지인도 사회적 관계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단지 과거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진우는 강대현 앞에서 멈췄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고 대현은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 담긴 말은 많았지만 굳이 말로 꺼낼 필요는 없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그 사이에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가족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고 학생들은 친구들과 포옹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떤 박수도 어떤 카메라도 필요 없었다. 이 장면은 그저 그들만의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 말없이 싸움을 끝낸 사람, 그리고 오늘 딸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던 사람.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오늘 하루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는 첫날이었다는 것도.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플래시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행사장 뒤편에는 이미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고 학교 측은 질서를 위해 안내방송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그날의 어떤 장면은 여전히 누군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강대현은 자리를 천천히 정리하고 일어섰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허리가 무거웠지만 그 무엇도 그의 얼굴에 피로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행사장 한켠으로 걸어가 딸을 기다렸다. 강지은은 친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학교 밖 오래된 주차장 한쪽에 그의 차가 있었다. 검은색 중형 세단. 이 차는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탄 차였다. 고등학교 면접을 보러 가던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돌아오던 날, 그리고 장례식 다음 날 지은을 처음 학교에 데려다 준 날까지. 이 차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조수석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끝으로 문 옆을 스쳤고 문짝에 살짝 패인 흠집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다. 아주 오래전에 생긴 자국이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 좁은 골목에서 난처하게 후진하다 생긴 자국. 그때 어머니는 웃으며 인생도 이 정도 흠집은 있어야 덜 지루하지 라고 말했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늦은 오후는 혼잡했고 도로는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라디오도 꺼진 상태였다.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가다듬고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왜요? 대현은 시선을 도로에 고정한 채 짧게 대답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다시 물었다. 그 사람들, 아빠랑 같이 군 생활했던 분들이에요.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로 증명할 필요는 없었어.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다였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행사를 마치고 3355 모여있는 졸업생들과 부모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환한 표정, 즐거운 포옹, 기념사진. 모든 것이 평범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자신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은의 질문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대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 신호등 앞에 멈춰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미 그런 길 위에 있잖아. 오늘 무대 위에서의 너. 난 그 모습에서 엄마가 보였고 나도 보였어. 말하지 않고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절대 잊지 마. 사람들은 결국 기억해.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버티는 사람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다. 그냥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남긴 문장 한 줄을 전해준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무게 있게 다가왔다. 차는 학교 앞대로를 벗어나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오늘 저녁 와플 먹고 가요. 엄마가 좋아하던 거. 대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이유도 특별한 기념도 필요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어떤 영상이나 사진보다도 또렷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침묵,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연대, 그리고 자신이 그 침묵의 중심에 있었다는 자각. 강지은은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잊었다. 시험 점수도, 졸업식 연설 내용도, 어떤 친구가 어떤 꽃을 받았는지도.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사람은 소리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자리에 남아있는 침묵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기억된다. 그리고 어떤 순간 그 침묵은 말보다 크고 오래 남는다. 그날 강지은이 배운 가장 깊은 진실이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에 더욱 큰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감동적인 순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 없는 존중과 흔들림 없는 존재감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외치며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도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은 오히려 가장 깊고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